안녕하세요. 바람의 평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게시판을 이용한 CRUD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CRUD를 그대로 활용해서 로그인을 해야만이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로그인과 회원가입까지 한 번에 만드는 과정을 코드이그나이트로 간단한 예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오셔서 저희가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만들 거냐면 저희가 멤버스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성 테이블 만들기로 가서 멤버스 만들어 주고요. 아이디를 idx라고 해주고 여기서 null은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기본값을 auto increment 오른쪽 눌러서 새 인덱스에서 유니크로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를 저희는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그래서 데이터 이용은 바차로 할 거고요. 최대 길이는 255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당연히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값은 없음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똑같이 널 없이 진행할 건데 이 이메일을 저희가 인덱스를 하나 걸어 줄 거예요. 프라이머리로 인덱스를 하나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legDate라고 해서 이거를 걸어 줄 건데 이거는 legDate는 저희가 타임스탬프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타임스탬프 얘를 이용할 거고 너를 허용하지 않을 거고요. 디폴트 값은 current 현재 current 기본 값을 뭘로 하죠? 여기 대충 여기 있을 건데 CRU R 아니죠? CURRENT current time stamp 요걸 선택하면 될 것 같죠? 요걸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current time stamp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장 얘를 위치를 조금 바꿔줄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위치가 바뀌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개의 컬럼이 있는 요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테이블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제 개발 카페에 있죠. 거기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 보시고 그대로 이용하시거나 영상을 따라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를 수정해야 되냐면 어플리케이션의 콘피그 안에 콘피그 쪽에 가셔서 세이브 패스라는 것이 있어요. 콘피그 안에 세션 세이브 패스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get 해가지고 되어 있는 get temp dir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temp dir을 가져와서 그걸 세션이 저장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파일 세션을 저희는 쓰고 있는 거고요. 여기를 뭐 db로 바꾸면 이제 db 세션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는 파일 세션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카톡을 로그아웃 해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저장하시고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 안에 새 파일 만들기 하신 다음에 멤버스 테이블 하나 만들죠. 멤버스.php 해서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든 거를 복사를 제가 코드를 좀 짜놨는데 그걸 그대로 할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몇몇 가지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멤버 테이블을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퍼블릭 펑션 생성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construct 해가지고 만들어 줄 건데요. construct
컨스트럭트가 이제 생성자, 초기화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렌트 컨스트럭트, 그러니까 부모, 저희가 지금 CI 컨트롤러를 익스텐스, 이제 외부로부터 참조해서 멤버스가 사용하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대로 우리는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상속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부모, 파렌트가 부모인데 부모의 생성자도 이어받겠다 이렇게 해놓고요. this 로드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헬퍼를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저희가 배열로 받을 건데 이렇게 배열을 쓰겠다라고 해놓고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폼이랑 URL을 가져다 쓸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폼이나 URL을 안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기본으로 헬퍼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is로드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라이브러리를 하나를 또 추가를 할 건데 라이브러리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는 배열로 된 거를 쓸 건데요. 여기는 폼 밸리데이션이 이제 폼 쓸 때 어떤 조건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검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션, 우리는 이제 앞으로 로그인 처리를 할 때 세션을 쓸 거기 때문에 세션이라고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this load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가 작업할 거가 이제 로그인을 하기 전에 저희가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할 거를 join이라는 걸 이용해서 join이라는 페이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라우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지금은 라우터 없이 하는 방법도 코드이그나이트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라우터 없이 하는 방법들 그리고 여러가지 좀 다른 지난 시간까지 알려드렸던 가장 표준화된 거 말고 실제로 개발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몇몇 가지 또 진행을 하면서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영상을 잘 끝까지 참조해 보시기 바라요. 로드 뷰를 뭘 가져올 거냐면 조인을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로그인 안에 조인이라는 뷰 페이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겠어요? 뷰 안에 당연히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로그인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 안에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뭐라고? join.php라고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join.php에는 우리가 회원가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것도 제가 작업을 좀 해놓은 게 있어서 먼저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자 div 클래스 해주고요.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쓰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그냥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폼문을 보통 뭐 폼 이렇게도 썼었지만 PHP 코드 이그나이터에서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하고요. 폼 오픈, 그래서 오픈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얘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액션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가 아니라 멤버스 안에 스토어로 저장하는 곳이죠. 스토어로 가도록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를 php 그 다음에 폼 클로즈 이렇게 해서 폼을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폼 하면서 쓰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v 클래스 해가지고 폼 그룹 하나 해주고요. 이걸 써도 되고 그냥 바로 테이블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DL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DL은 DT가 있고 DD가 있죠. DT에다가
DT에다가 제목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메일이라고 받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DD에다가 우리가 인풋문을 넣어주도록 하죠. 타입 해가지고 텍스트, 그래서 네임을 받을 건데 뭐라고 받을 거냐면 이메일이라고 받을 거야 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밸류 넣어주고요.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쓴 적이 없죠. 그냥 이렇게 써야 되죠. 네. 밸류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메일이 여기 조인 페이지에 왔을 때 받아지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죠. BOTTON 버튼 타입 submit라고 해주고요. submit 해주고 나서 여기다가 저장하기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번 멤버에서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멤버스 안에 join 이렇게 하면 가지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라우터 없이도 컨트롤러 함수만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라우터가 마치 동작하는 것처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우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라우터는 지난 수업까지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 외의 거는 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조인 페이지로 왔고요. 여기서 똑같이 이제 이메일 받았으니까 뭘 받아야 돼요? 패스워드 받아야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제가 이번 시간에 만약에 10분 이내 작업 이게 영상이 안 나간다면 또 2부 영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타입을 패스워드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새로 페이지 가서 보면 이렇게 이메일과 패스워드 저장하기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르면 스토어로 가라고 했으니까 스토어에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드래그 복사하고 여기다가 스토어라고 바꿔주고요. 자, 스토어에서 할 일이 뭐죠? 스토어에서 할 일이 우리가 이제 작업된 내용을 검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된 내용을 검수하고 저장하는, 그래서 검수부터 디스 한 다음에 폼에서 넘어온 애를 밸리데이션 하겠다. 그러니까 체크를 검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set 룰을 넣어주면 돼요. 룰스라고 해주면 그러니까 폼 밸리데이션에 이 set 룰에 의해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이라는 애를 타이틀을 이메일이라고 잡아줄 거고 얘를 required면 뭐죠? 무조건 필수를 받겠다는 거고 다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패스워드 똑같죠? 여기에 들어갈 거는 요 우리 뷰 페이지에 보이는 요 네임이죠. 네임들을 적으시면 되고 얘는 그냥 네임을 적는데 좀 타이틀스럽게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죠?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if this form 그죠? form validation 얘를 어떻게 하겠다? 밸리데이션을 run 하겠다. 그럼 실행이 되겠죠? 실행했는데 만약에 얘가 펄스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펄스가 떨어진 건 오류가 난 거잖아요. 그죠? 오류가 났으니까 어디로 보내요? 그냥 다시 원래 페이지로 보내면 됩니다. 나중에 요거 에러 처리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뷰에 어디로 가라고요? 여기서 뷰에 우리가 로그인이라고 만들었죠. 로그인 안에 조인이라는 애를 만들었죠. 얘한테 가게 하고 만약에 얼쓰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보드 게시판을 만들 때 보드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방식이 바로 db 쿼리라는 걸 에러를 썼어요. db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쿼리, 인서트,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것들을 쓴 거를 db 쿼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는 방법이 일단 있고 그렇게 쓰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db 쿼리를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이메일이라는 변수는 this input 그 다음에 포스트로 전달된 애 중에서 이메일이라는 얘를 담을 거고, 그 밑에는 당연히 패스워드겠죠? 그래서 패스워드, 얘를 패스워드라는 변수로 전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전달을 해줄 거고요. 전달된 애, 검수를 다 거쳐서 전달된 애니까 당연히 이상이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배열에다가 넣을 거예요. 데이터라는 배열에다가 넣을 건데, 어떻게 넣냐? 이메일이라는 컬럼에는, 여기는 이제 컬럼이에요. 컬럼에는 이메일이라는 변수를 그대로 넣을 거고요. 이메일이라는 변수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는 컬럼에는 패스워드라는 변수를 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포스트에다가 1, 2, 3, 4 쓰면 1, 2, 3, 4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되니까 암호화 방식을 쓸 거예요. 그래서 코드 이그나이트에 기본적으로 해시라는 암호화 체계가 있어요. 해시라는 암호화 체계에 우리가 그 중에서 SHA-256이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이거는 SHA-256이 뭔지는 한번 구글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암호화 패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MD5도 있고 SHA-256도 있고 4128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SHA-256이라는 방식을 쓸 거다, 이렇게 쓸 거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DB 쿼리를 이용해서 DB 쿼리를 이용해서 insert, 그래서 모델을 만들지 않고 직접 여기다 테이블명을 적어줘서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배열의 값을, 그러니까 쿼리가 담겨 있는 이 값을 전달시켜서 insert가 되도록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DB가 없이도 이런 DB 쿼리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장이 제대로 됐을 거예요. 저장이 됐다고 치고, 우리가 세션 데이터라고 하나 변수 만들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배열 값으로 이메일이라는 애를 던질 거고요. 이메일에는 이메일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자, this 해가지고 우리가 세션에 저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set이라는 애를 써서 user 데이터에 set user 데이터에 우리가 ses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세션에 저장시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redirect라는 애를 써서 우리가 페이지를 이동하도록 해줄 건데요. 페이지를 어떻게 이동시킬 거냐면 members 안에 우리가 리스트로 가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라는 뷰를 또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펑션,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얘는 위에 거랑 비슷하겠죠. 그냥 리스트만 가면 돼요. 일단은 리스트라는 페이지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로그인 안에 리스트라는 애로 가라,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러면 뷰 안에 로그인 안에 우리가 파일 만들기 해서 list.php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회원 리스트 하면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다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메일을 제 거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 거고요. 1, 2, 3, 4 저장. 자, 리스트 화면입니다 라고 왔죠. 자, 그럼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데이터로 가서 새로 고치. 자, 데이터가 1, 2, 3, 4 gmail로 왔고, 패스워드가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졌죠. 이상한 코드로. 그리고 날짜가 정확히 찍혔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회원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회원이 저장됐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게, 아까 세션에 저장을 했죠. 세션에 저장이 제대로 됐는지 F12키, 모든 브라우저에서 거의 크롬에서 F12키를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나오고요. 여기서 엘리먼트 또는 여기 네트워크 말고 어플리케이션 쪽에 눌러보시면 여기에 쿠키라고 해서 나오고요. 여기 쿠키 쪽에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세션이 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이거 좀 늘려보시면 CI 세션, 이 CI 세션이 뭐였냐면 우리가
CI 세션이 여기 콘피그에서 보시면 여기 CI 세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애를 가져왔다 이런 뜻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 세션의 이름이 이거다 이런 뜻이고요. 저장되는 기본 패스가 여기고 어쨌거나 데이터가 들어있는 밸류가 지금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션이 저장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트 뿌리는 화면을 또 만들어주면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자, 이 리스트를 만들 건데, 리스트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를 기본 토대로 해서 페이지 내이션까지 있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보드 컨트롤러를 가서 인덱스 화면을 그대로 복사하기를 하도록 합니다. 해서 여기에 리스트 안에 쭉 뿌려주고요. 여기에 일단 데이터를 넣는 것까지는 그대로 복사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자. 지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드가 아니라 멤버스죠. 멤버스 그 다음에 리스트 다음이니까 여기 URI 세그먼트가 3번으로 바뀌어야겠죠. 왜 3번이냐? 1, 2 다음에 여기가 번호가 올 거니까요. 요거는 지난 수업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내용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DB 쿼리를 우리가 모델이 없기 때문에 DB 쿼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DB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쿼리라고 써준 다음에 이 부분을 직접 우리가 select 문 이런 쿼리 문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from 폼이 아니죠. from members 이렇게 해줄 거고요. 여기에 카운터가 실제로 토탈 로우로 바뀌어야 되니까 num underbar rows라고 해주면 실제로 게시물이 몇 개가 있는지 요 안에 컨텐츠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가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건들 필요 없고 여기도 똑같이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DB 쿼리를 이용하겠다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select 모든 거를 리스트로 보내야겠죠. prop members order by idx가 최근 순, 그러니까 역순이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리미트 해주고요. 띄운 다음에 여기다가 점 뭘 해줄 거냐면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점하고 따옴표 넣어서 점 찍고 따옴표 넣고 점 찍고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config 한 다음에 우리가 per page라고 넣었던 저 3개씩 자르겠다 이렇게죠. 페이지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3개씩 자르게 되겠죠. 자르게 될 거고 여기를 보기에서 줄바꿈 처리를 해준 다음에 요 뒤에 우리가 result라는 애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요게 리스트로 전달될 거고 리스트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페이지 내이션까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 페이지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보드에서 우리 리스트 페이지 있었죠. 얘랑 똑같으니까요. 얘를 복사를 그대로 해서 요거를 로그인 페이지에 리스트로 옮겨와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목이 아니라 이메일이라고 적고 작성일 관리 그대로 하도록 작성일이 아니라 가입일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리스트 개체로 와서 포이치에 의해서 LS로 바뀌었고 타이틀이 아니라 이메일로 바뀌고 렉데이트 그대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보드라는 애를 컨트롤 DDD 해서 보드를 전부 다 로그인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 처리하는 쪽에 show editor delete가 생겼고 idx 그대로 갖고 다 갔죠. 그 다음에 create가 아니라 join이죠. join인데 멤버죠. 멤버스로 다 바뀌어야지 참. 여기가 멤버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글쓰기가 아니고 회원 가입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래서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죠. 회원가입 누르면 회원가입하면 가고 여기서 1, 2, 3, 4 저장하면 2개 또 생긴 거 확인할 수 있죠. 뷰 눌러봐야 현재는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고 나머지 뷰 에디터 딜리트는 여러분들이 보드 쪽 해본 게 있으니까 그걸 응용해서 해보시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냐면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새 파일 만들기를 해서 실제로 로그인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어떤 거랑 우리가 조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조인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로그인하는 쪽에다 갖다 놓을 거고요. 여기다가 로그인이라고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멤버스의 로그인 쪽으로 가도록. 그러면 멤버스 컨트롤러에 우리가 로그인이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public function 로그인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로그인에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세션을 확인해서 그 세션에 맞는 애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로그인 페이지로 올 필요 없이 로그인이 됐다면 메인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회원가입 리스트 페이지로 돌려보내고 하는데 보통은 메인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f this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세션에 들어있는 애 중에 유저 데이터라는 애가 이메일이라는 애가 존속되어 있냐, 그러니까 들어있느냐. 들어있다면 로그인이 이미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를 해주는데 어디로 갈 거냐면 메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메인으로 가시겠죠? 로그인이 안 됐다면 요 밑에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우리 스토어에 보면 요 발리데이션 해줬던 부분 있죠? 요걸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그러면 밸리데이션 이메일이랑 요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러패스가 펄스면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펄스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로그인 폼으로 다시 가야 돼. 안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드 뷰 할 건데 어디로 가냐면 로그인의 로그인이 웃기네요. 그죠? 어쨌거나 로그인의 로그인, 그냥 로그인의 로그인이라고 일단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바꿔보세요. 로그인의 로그인으로 가라. 근데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맞다면 일단은 체크를 해야겠죠. 이 사람이 이메일이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메일은 당연히 this의 인풋에 호스트로 전달받은 이메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당연히 this의 인풋에 호스트로 받은 패스워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멤버스 해가지고 db를 우리가 호출을 해서 저 이메일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db query를 쓸 건데 get where 이렇게 하면 어떤 조건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테이블에 members라는 테이블에 조건을 집어넣을 건데 이메일이라는 컬럼에 값이 있는지 어떤 값? 이메일이라는 값이 있는지 그래서 요게 한 줄이 뽑아지면 로우즈가 이제 한 줄이 되겠죠. 한 줄이 뽑아지면 회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if 달러 하시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멤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되겠죠?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단 돌려보내야겠죠. 뭐가 틀렸다거나 뭐 존재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다이렉트라고 해줄 거고요. 여기다가 뭐를 줄 거냐면 URI string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else 처리를 할 건데, 만약에 if가 멤버가 없다면 그냥 에코로 찍어줍시다. 일단 멤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if 틀리다, 뭐가 해시로 받은 해시 처리가 된 샵 256 으로 처리가 된 어떤 거 패스워드랑, 그죠? 패스워드랑 유저가 아니지, 멤버 안에 요거죠. 멤버스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메일이 존재하면 게드어로 그 이메일에 해당되는 멤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패스워드가 있겠죠. 패스워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패스워드와 지금 내가 포문에서 전달받은 이 패스워드를 해시로 처리한 것과 값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뭐예요? 정상적인 로그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this 정상적으로 로그인 했으니까 세션 처리를 해줄 건데, 똑같이 set 이거 틀린 거죠. 네, 틀린 거죠. 에코해서 패스워드 또는 원래는 패스워드가 틀린데, 패스워드가 틀리다라고 알려주면 보통 패스워드가 틀리니까 시도를 해보겠죠. 같은 아이디로. 그래서 패스워드 또는, 아니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뭐 잘못된 계정 정보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가 틀렸는지 이메일이 틀렸는지를 알 수 없게 합니다. 잘못된 계정 정보입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보통은 합니다. 이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단 메일도 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틀리지 않는다면 일단 다 실제로 맞은 데이터니까 여기다가 IDX 세션을 어차피 로그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로 우리가 세션 로그인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의 이메일로 해도 되고, 받은 걸 그냥 이메일로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유저가 아니라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라는 배열 안에다가 넣어주고, 얘를 this session 해서 set user data, 아까 우리 조인 만들 때 해봤죠. 데이터 이렇게 하면 세션에 저장이 되고, 리다이렉트 해서 어디로 보낼 거냐면 메인으로 보낼 겁니다. 똑같이. 그건 나중에 뭐 게시판으로 바로 보내셔도 되고, 그건 뭐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로그인 안에 로그인 이렇게 하면 로그인 아니죠. 멤버스 안에 로그인 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로그인 됐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세션이 있었잖아요. 세션이 이미 저장이 돼 있잖아요. 저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보면 세션이 있으면 무조건 루트로 가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처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아웃을 하나 빨리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로그아웃을 만들어서 실제로 로그인이 되는지까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은 의외로 간단해요. 로그아웃 한 다음에 우리가 디스토리를 해주면 돼요. 그냥 로그아웃 처리가 되도록. 그래서 this 세션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ses underbar 디스토리를, 그러니까 삭제, 비우다. 그러면 리다이렉트를 이용해서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로그인 하도록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 하도록 멤버스 안에 로그인 이렇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슬러시 멤버스 안에 로그아웃 이렇게 해주면 로그아웃이 돼야 됩니다. 철자가 틀렸나봐요.
넣어봅시다. /ssion this true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로 왔죠? 로그인 페이지로 왔고, 여기서 우리가 얘가 1, 2, 3, 4였죠? 여기서 딱 누르면 가는 게 보이고, 자, 세션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션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션에 요거 있죠? 유저 데이터 이메일 요 부분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뷰 안에 여기 웰컴 여기다가 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 php echo 해서 이렇게 뿌려주면, 자 볼까요? 메인 루트로 가서 보시면 세션 로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다 해주냐면 컨트롤러의 웰컴이라는 곳에 여기에 위에다가 this load library 해주고요. 세션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고 새로 고침해보면 아무것도 없죠.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로그인 처리를 해줍니다. 로그인 여기서 이렇게 1, 2, 3, 4 박아주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이메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세션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뷰 페이지에서 여기서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건데,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놨던 건데 이렇게 세션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멤버스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메인 루트로 갔을 때 이렇게 세션이 없다고 나온다는 거,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크롬에서 세션을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더 찾아봐서 댓글로 달아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장된 세션이 안 지워진 이유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로그인 처리하는 거, 로그아웃 처리하는 거, 회원 가입하고 회원 삭제하는 것까지, 회원 삭제는 빼고요. 로그인 회원 가입시키고 로그인 처리하고 로그아웃 하는 거 그렇게까지 다 해봤고요. 이제 게시판을 이용하려고 할 때 세션에 저장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로그인 회원이 아닌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보드에 각각의 페이지에서 해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상단에다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보드에 생성자가 있는 여기 무조건 생성자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코드를 붙여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 멤버스가 되겠죠. 멤버스 로그인으로 가게. 그래서 이메일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여기서 게시판을 딱 갈면 이런 식으로 보드에 당연히 세션을 쓰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세션 요거를 배열로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배열로 처리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제가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을 해서 사용해라 하게 되고요.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여기서는 이렇게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요 간단한 예제까지 해봤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시고 조건문이나 이런 것들도 더 수정을 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부족한 강의지만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